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큰 힘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굿모닝 마켓을 보면서 놀라웠던 것은 시총 상위 종목들 많이 빠졌거든요. 예. 저 시총 상위 종목들이 1%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약보합에 그쳤다 하는 얘기는 나머지들이 가잖아요. 우리도 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하고 두산 로보틱스 이 두 개가 지금 또 핫한데 이쪽이 쫙 갈 때는 딴 데가 밋밋하고 그렇죠. 이쪽이 빠지면서 또 딴 데가 가는 거 보니까 양쪽 미국이나 우리나 더 들어올 돈은 지금 별론가 봐요. 있는 돈 가지고 여기서 팔고 저거 사고 또 저쪽이 사고 싶으면 있는 것도 팔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게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뭔가 조금 시장 진입 시점을 지금 어떻게 좀 저울질하거나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요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옆으로 기는 게 그냥 그거 같아요. 풍선 왜 꾹 눌렀다가 이쪽이 불고 이쪽 꾹 누르 이쪽이 하는 것처럼 그냥 이 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상황인가 싶어서 그러면 이제 결국 유동성 게임인데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이 그리고 또 추가적인 어떤 선수들이 지금 1,400만 명인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이게 2천만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어지간한 아이들 빼고 그야말로 이렇게 진짜 연령이 많으신 분들 빼고 나면 전 국민이 다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시장이 지금 좀 횡보잖아요. 근데 뭔가 조금 우상향 추세가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많은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이미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왔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다들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내가 겁이 나서 나 이제 빠져나가겠다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죠? 그러게요. 뭔가 그래도 이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수익을 내겠다는 분들이 꽤 아직은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 오늘 업라이즈 이효석 이사와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욕 증시도 보면 좀 보합권에서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제 있었던 일들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GDP가 5.2%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제 미국의 GDP가요. 이제 이것이 4.9에서 올라간 거라서 이제 숫자만 보면은 깜짝 놀랄 숫자이긴 한데 내용을 보니까 민간 소비는 오히려 줄었던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민간 소비는 좀 줄었고 정부 지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해가지고 4.9가 아니고 5.2입니다. 근데 어쨌든 5.2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제 어제 발표된 것이 베이지북이라고 해서 현재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각 주별로 이렇게 이제 연준에서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베이지북을 발표해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FOMC 의원들이 자 이렇게 보고서 읽고 와서 모여서 회의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명확하게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물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GDP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 그러니까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미국 경제를 이야기하는 베이지북의 내용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하면서 채권의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면서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이제는 4.2%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2년물 금리는 4.6%까지 내려갔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10bp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채권 시장이 뭔가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경기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안 좋아질 것 같아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10년물 금리가 5%였을 때 나는 이제 숏 걷었어라고 얘기했던 분이 있죠. 빌 에크먼이라는 분이 어제는 또 나와서 금리 인하를 상반기 때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해야 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르면 1분기 중에 인하로 나설 수 있다라는 전망인지. 근데 이제 저분은 이제 저런 전망을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포지션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침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네. 일단은 언제쯤 인하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을까요, 시장이? 내년 한 5월, 6월? 그렇죠. 근데 네. 내년에 5월 달 정도에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반영돼 있긴 한데 그게 네. 이제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요. 네. 내년 5월 달에 인하할 확률이요.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결할 가능성이 이 숫자가 아마 이제 이 전 숫자일 것 어제 같은데요. 27일 기준이네요. 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체크해 또 보니까 바뀌었어요. 여기서 예. 저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동결이 41%였잖아요. 네네. 저게 지금 방금 숫자로 보면은 19.7%까지 낮아졌습니다. 그 대신 확률이 인하 확률은 더 갑자기 높아지고. 높아지고. 그렇죠. 인하 확률은 인하를 2번 할 확률까지 나와가지고 인하 2번 확률 30%, 인하 한 번 한 확률 50%, 합치면 80%.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장은 저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80%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46%, 47%예요. 반반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종합해 보면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분기 GDP 엄청 좋았다던데 네. 그게 아니고 앞으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 베이지북에서 확인됐고 이렇다 보니까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거는 금리 알겠어. 근데 네. 주식은 이거잖아요. 근데 어제 시장에서 특징이 그리고 최근 시장의 특징이 금리가 빠져도 주가가 못 오릅니다. 네네. 이게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이때까지 같아요. 뉴욕 시황은 맨날 그랬잖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그쵸. 올랐다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물 금리가 5%까지 갔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은 5%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하. 그 숫자는 5%로 찍혀 있지만 당시에 이제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님이라는 이런 분들이 7%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우리 뭐 고객들한테는 뭐 7% 대비하라고 다 얘기해놨는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5%가 아니고 7%였던 네. 거죠. 그러니까 7%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걱정이 반영돼 있던 주가였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동안에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의 금리에 대한 반응이 이미 더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약하면은 매크로 환경은 미국 경기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인플레는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질 텐데 네.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경기 경착륙 또 디플레이션을 좀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아니에요. 같고요. 예. 물가가 안정된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알겠고요. 그런데 파월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파월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를 해버리면 너무 좀 이렇게 모양이 좀 안 좋지 않나요? 그동안 막 그렇게 금리 인상하고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다가 갑자기 그래? 미안해 그러면서 바로 금리 인하? 이렇게 하기 또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 그래서 지난번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한 달 만에 그렇게 예. 바뀌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시장의 기대 혹은 요구가 연준에 어떻게 관철될 것이냐를 놓고 약간 충돌이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 어제 이제 그 정치와 관련된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생각이 났던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내년 시장을 전망하고 고민하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년에 미국 대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과거 대선의 사례와 증시를 비교해 보면 경제가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는요. 재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이렇게 좋은 경기, 그러니까 3분기 GDP가 5%가 넘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호황, 그리고 실업률은 4% 이하인 이런 상황을 계속 가져가고 싶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무 명백하게 미국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파월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뭐 물가 다 잡았다면서 금리를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냐고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방면으로 압박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계속 정리를 해보면은 연준에 대한 압박이 시장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계속 압박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파월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이제 시장은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정도의 경제가 그러니 항상 이제 연율로 이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이런 페이스라면 연간 이 정도 성장합니다가 네. 그러니 3분기에 5.2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애초에 처음은 4.9 정도 아닐까 싶었는데 4.9도 높았어요. 근데 이게 또 살짝 잠정 치럽하면서 5.2 하면은 미국 정도가 5% 넘는 우리 지금 한국 보고 1% 성장이 가능할까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 숫자를 봤을 때는 헉 했어요. 헉 했는데 베이지북에서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희석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뜯어보니 미국의 소비는 둔화되고 있는데 무슨 뭐 정부 지출이나 이런 걸로 GDP가 좀 부풀려졌다. 그렇다면은 어제 말고 그저께 시장 뉴욕 증시에서 꽤나 주목했던 크리스토프 월러의 그 발언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네, 그 월러 이사가 예. 발언했던 것이 연준 의원들이 여러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람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러 이사의 발언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분이 가장 매파적인 그랬죠 맞아요. 그동안에. 그동안 네. 가장 매파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제 얘기했던 단어가 있는데 자신 있다. 네. 자신이 컨피던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무리 매파가 보더라도 지금 인플레는 잡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어제 시장도 많이 이제 좀 그 금리 같은 경우에 좀 의미 있게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생각은 이미 이제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아니 적어도 금리 인상은 없다는 거는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 예. 금리 인하를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지를 놓고 고민하는 시점 아닌가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금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앞서 저희 또 기자랑도 네.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지금 온스당 이미 2,000달러를 넘어섰다 보니까 2,500달러 넘을 것이다라는 네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이제 올라가면 또 항상 그런 얘기가 예, 나와서 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예상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저는 뭐 금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계속 비슷한 성격의 이유 때문에 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실질 금리예요. 네. 미국의 실질 금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오늘 아까 제가 10년물 금리가 4.2%까지 내려갔어요. 예.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그건 명목 금리고 거기에다 인플레이션을 뺀 금리가 네. 실질 금리인데, 이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금 가격이 하락하고요.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 금 가격이 올라요. 예.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데 이 부분이 깨진 게 작년부터 깨졌습니다. 작년부터 완전히 깨져가지고 실질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도 예. 금 가격이 안 빠졌어요. 작년에도 금 가격이 안 빠졌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 금리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랐으면 금 가격은 빠져야 되는데 올랐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거죠. 금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기존에 있었던 논리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사는 애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네요. 그게 누구냐? 중국이죠.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사는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서 특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중국 중앙은행은 금을 왜 사고 있냐라는 건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통화의 다변화죠. 달러만 가지고 있겠다가 아니고 금도 좀 가지고 있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뭐 달러의 패권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통화의 다변화를 찾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금도 대체 자산으로 그렇게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계속 되겠죠. 더 가속화될지 어떻게 될지 속도는 모르겠지만 예. 방향은 계속될 거다. 그래서 저는 금 가격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네. 말씀은 그러면 달러는 더 떨어진다? 달러가 더 떨어진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러가 여기서 더 강해지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네. 더 강해지긴 어렵다. 네. 그리고 달러를 더 많이 사람들이 찾을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찾을 것 같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이에요. 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달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할 때는 달러를 찾아요. 예. 근데 위험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지금 달러를 찾기보다는 다른 통화들로 좀 자본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물밑에서는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이호석 이사 시장 뷰가 어떻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 뭐 지금은 일시적인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그거 견딜 각오를 하고 기존의 포지션이라면 그냥 계속 홀딩하고 가고 아니면 조금 더 담을 만한 현금 여유가 있다면 지금 사들고 내년을 갖다가 대비해야 된다 쪽이세요? 아니면은 좀 뭔가 높아 보인다 좀 기다렸다가 아니면 지표나 이런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조금 더 저가 매수 기회를 한번 기다려보자. 어느 쪽이세요, 뷰가?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관점을 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포지션이 좋았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AI 관련된 주식을 아하.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예. 그런데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빅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소위 공포 지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공포 지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가가 오를 때는요,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를 때는요, 옆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올라요. 이거 네. 올라도 되나? 아니 네. 뭐 안 좋다는 얘기 많던데. 예. 이래도 올라도 되나? 뭐 경기가 안 좋다는데 불황이라는데 올라도 되나? 그러면서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릅니다. 네. 그런데 빠질 때는 한 번에 빠져요. 그래서 빅스라는 거는 변동성 지수인데 예. 주가가 올라갈 땐 천천히 오르고 빠질 때 빨리 빠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빅스는 다시 말하면은 변동성을 체크하는 지수예요. 네네. 근데 이 지수가 제가 알기로 한 20 이하만 내려가도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저 지수가 지금 12포인트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변동성이 낮다라는 이야기고 설명력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은 주가가 많이 목에 찼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이든 일시적이든 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조정을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전망과 전략은 다르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주가가 빠질 것 같아라는 예.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나는 빠지면 더 사야지가 전략인 거예요. 오르면 팔아야지가 전략인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지면 더 사야 된다라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빠지면 더 사야 된다라는 쪽이고 그 이유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미국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쓰는데 그 돈이 생산성을 혁신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사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선순환의 고리가 연결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핵심인데요. 그것이 이제 AI인 거고요. 그 돈이 AI로 들어가서 나오고 있는 성과들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 성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흔들림이 있더라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요약해 보면 저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그 조정은 사야 되는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가 간단하게 좀 다뤄봤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홍콩 항생지수 ELS 네네네. 이게 뭐 내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중화권 증시도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증시라든지 아니면 채권 쪽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ELS 관련해서는 제 주변에서도 문의하시는 분이 많고 예. 어떻게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대로 가면 이제 손실이 너무 예, 크니까 그리고 손실이 큰 것도 큰 건데 이게 이제 심리적 데미지가 좀 크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ELS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돈을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안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던 거죠. 이건 마치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날 줄 몰랐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ELS에 손실이 안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벌써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내용은 뭐 좀 이미 좀 많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상승 압력을 계속 그러니까 상승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채권 관련해서는 ELS와 관련된 상품에서
채권의 비중이 특히나 국내 채권에 대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예. 이것이 수급적으로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채권 ELS의 문제가 돼서 ELS 상환이 되고 그러다 보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아야 되거나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 시장이 뭐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채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요 지금 2,520 근방에서요 공방 좀 길어질까요? 아니면 요거 아까 그 뷰를 듣고 있으면은 듣다 보면은 여기서 뭐 횡보장이 되건 약간의 가격 조정이 되건 결국은 이게 이제 이걸 올라서고 이제 2,600을 향해서 네. 이제 그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고민도 고민인데 우리가 네. 이제 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금리가 많이 오를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올랐을 때는요. 가장 제일 많이 오를 수 있는 거는 낙폭 과대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빠진 애들이 많이 올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렇고요. 증시 내에서 봐도 그렇고요.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코스피, 코스닥이 아웃퍼폼 할 수 있었던 이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시장의 성격 자체가 좀 바뀌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그게 아니어가지고 오른 주가가 이제는 끝나고 금리와 상관없이 갈 애들은 가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펀더멘탈이 좋은 애들,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진짜로 내년을 봤을 때 펀더멘탈이 좋아질 수 있는 애들로 집중하시는 게 맞고 그것이 이제 미국 주식을 한국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이유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정말로 전망이 좋은 애들 중심으로 사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는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섹터와 네. 뭐 AI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섹터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 반도체하고 바이오. 네네. 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신호가 나왔고 이것이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3월 달에 내릴지 5월 달에 내릴지 아니면 더 늦게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잖아요. 방향성은 정해졌다라고 보면은 일단은 바이오는 관련된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는 수혜가 예상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AI가 바이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AI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동안 올해까지의 AI를 시장에서 바라봤던 관점은 AI 그 챗GPT 이거 하려면은 되게 좋은 상품이 나온다는데 이거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엔비디아의 GPU였고 뭐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었던 거죠. 이런 반도체들이 있어야 AI가 가능했다라는 것이 올해 엄청 초점을 많이 맞췄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반도체, 엔비디아, 하이닉스 다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좀 식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없어서 못 파는 정도는 아닐 거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주가는 좀 쉴 수도 있거나 아니면 좀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는 그럼 AI가 어느 정도 될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챗GPT로 장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상상이니까 주식은 이제 상상의 영역이니까 이런 상상을 할 겁니다. AI가 적용되면 어디서 좋아지는 거야? 어디서 뭐가 좋아져? 이 얘기를 할 거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서비스 매출이 뭐 50조 원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던데 네. 그런 식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눈에 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들이 어디 있을까?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비용을.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용이 진짜 많이 들었던 애들이어야 될 거겠죠. 근데 그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 애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신약 개발 쪽인데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AI를 통해서 줄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AI라는 키워드를 놓고 보실 때는 올해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내년에는 서비스 아니면 비용 절감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뭔가 AI를 활용하는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네. 가지는 게 수익률 측면이 그러니까 좋다. 야 올해도 AI인데 내년에도 AI냐? 예. 그게 아니고요. 예. 올해의 AI는 AI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예. 애였고요. 내년 AI는 AI를 써먹는 애들인 거예요. 시장의 관심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요. 아까 중요한 진단을 하나 해주신 것 같아요.
최근 한 몇 달 동안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CEO가 시장이 혹시 7% 기준금리에 대비돼 있는지 모르겠어 이 얘기했을 때부터는 그야말로 주가지수하고 국채 수익률은 반대였어요. 국채 수익률 빠진 날 미국 증시 오르고 특히 M7 같은 것들 네. 기술주들 막 오르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뭐 8bp, 9bp씩 막 뚝뚝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오히려 그 대형 기술주들이 부진했고 다른 쪽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떠받쳤고 그러니 이제 금리 가지고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졌다. 오히려 펀더멘털을 보라 하셨고 네네. 그런 와중에 이제 반도체 뭐 그리고 AI 관련 그리고 바이오까지도 언급을 하셨어요. 많이 떨어진 것 중에 2차 전지도 있잖아요. 고점 대비. 네네. 그 숱한 저 증권사들이 그렇게 많고 여의도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리포트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네. 이 대한민국 이거 좀 2차 전지 이거는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가장 핫한 업종과 종목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방송에서는 언급을 하기를 싫어하고 네. 리포트가 안 나옵니다. 이효석 이사께서는 한번 2차 전지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울 때 네. 이제 말을 그냥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싸워서 그냥 동굴로 들어간다고 하죠. 이제 동굴로 들어가서 동굴로 들어가서 말 안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말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당하고라도 말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말을 했을 때 이제 돌아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데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뭐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한데 뭐 저한테 이제 뭐 투자를 할 거냐 그러면 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러니까 펀더멘탈 여기도 펀더멘탈인데요. 펀더멘탈 측면에서 아직까지 좀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전기차가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망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 조정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작년하고 너무 데자뷰가 아닌가 싶어요. 작년 말에도 똑같이 올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결론 놓고 보면은 연초에는 또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극명한 시즈널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 본질을 볼 때 이제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냥 숨고 싶고 막 그렇긴 한데 그냥 이거 시즈널리티로만 봐도 4분기 때 안 좋고요. 그러니까 그때 안 좋았던 것들이 반영돼서 연초가 되면은 또 좋은 주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다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보도록 하죠. 오늘 0.3%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2,511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82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강보합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72,800원, 72,900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LG 에너지솔루션은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4만1,500원. SK 하이닉스도 1.3% 하락이 예상되죠. 지금 호가로는 128,6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27,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내림세가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57,500원이고요. 현대차가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3,600원.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에서는 479,500원이죠. LG화학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0.9% 빠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85,200원. 네이버가 0.4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0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일단 오늘 호가 움직임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좀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호가는 또 장중 이후 흐름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은 또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6% 하락 예상됩니다. 뭐 사실 어제장에서 이미 10% 급등을 했었고요. 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3만 2천 원. 셀트리 헬스케어가 1.4%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3,300원. 포스코 DX 보합 예상되고요. LNF가 0.5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67,700원이죠.
HLB가 지금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1,200원이고요. 알테오젠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HPSP, 최근에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호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치 유가는 43,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2%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도 기관 쪽에서 순매수세가 유입된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지금 호가로는 179,300원이죠.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뭐 보합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별로는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지수는 뭐 이 근방에서 계속 저렇게 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오늘은 또 풍선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부풀고 어느 쪽이 쪼그라드는지가 궁금한 그런 상황이네요. 예. 아 진짜 쏠림 대단하네요. 요즘 또 테마주들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도 나타나요. 많고 또 이렇게 또 열풍을 일으키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IPO 쪽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하나 뭐 스쳤다 하면 100몇 %니까 그런 상황이네요. 아 참 이호석 기사 나오시니까 그 얘기 나네. 전에 저 뭡니까 버크셔 해스웨이 주총도 다녀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네네. 우리 저 찰리 먼고 저 별세 소식에 뭐 좀 나름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찰리 먼거를 잘 아는 건 아닌데 작년에 이제 그 버크셔 주총에도 갔다 왔고 그 두 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브로맨스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두 분이 같이 의지하면서 갔잖아요. 그래서 찰리 먼거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고요. 또 그리고 버핏 할아버지는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두 분이 워낙 케미가 그때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의지가 정말 컸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좀 좋은 분이 그리고 우리 시장에 그 찰리 먼거에 대해서는 투자자라는 표현을 안 하고 사상가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상가.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죄송합니다. 하워드 막스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찰리 먼거는 투자자라기보다는 사상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월가에 있는 많은 대가들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깊이가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진짜 그 뭐 철학과 관련돼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셨던 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놓고 우리가 인생도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신 그런 분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천수를 누리셨죠.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돈 놓고 돈 먹기 판에서 지금 철학을 논하셨어요, 우리 이호석 이사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워렌 버핏이 만들어 놨던 그리고 워렌 버핏을 추종하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그 투자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40년 동안 투자의 세계에서 힘을 이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가치 투자라고 이제 대변되는 그 현상인 거죠.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왜 이제 사상이라는 얘기를 했냐면은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치 투자라는 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고민. 인간은 왜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맨날 투기적이고 주식을 그냥 돈 놓고 돈 벌기로만 하고 있는지, 근데 그걸 역이용해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이게 다 이제 철학이랑 연결되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길게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한국 금융시장, 한국 증시 내에서도 그런 걸 갖다가 좀 이렇게 얘기할 만한 어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기 뻔하잖아요, 우리. 아, 요거 약간 사기성이 농후해. 아, 요거 작전 들어온 것 같아. 아, 또 늘 뻔한 소리 하면서 또 이렇게 그냥 토끼몰이 하는 것 같아. 이거 결국 끝은 보이지만 뭐 이 바닥이 뭐 있어. 벌면 그만이지. 일단 아닌 것 같지만 따라가죠. 이게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그게 많으니까 사람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고 그것이 가속화되는데
이 현상이 결코 바람직하진 않죠. 그렇죠. 네, 결코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이 얘기 간단하게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이 될 가능성이 예. 높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오펙 회의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사이버 트럭 발표도 있고 등등 오늘 밤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그러네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도 좀 네, 뉴욕 증시 보면서 국내 증시 흐름 좀 영향을 좀 생각해 그러니까 봐야겠네요. 오늘 밤이 예. 오늘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오늘 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번 주 같습니다. 중에서는 네네. 오늘 목요일 밤이 제법 제일 많은 이벤트들이 예. 몰려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또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3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만 연준의 베이지북 경제 활동이 이전 보고서 이후 많이 둔화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밤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좀 보합 출발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어느 정도 시장이 박스권에서 좀 상단이 좀 막혀 있는 듯한 흐름이었는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출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3% 하락입니다. 2,512포인트. 코스닥도 0.39% 떨어집니다. 81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약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2,600원이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약보합권 13만 3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 떨어집니다. 44만 1,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9% 하락합니다. 72만 4,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떨어집니다. 57,600원. 이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6% 하락합니다. 48만 원이고요. 현대차가 0.38% 하락합니다. 18만 4,100원. 그리고 LG화학이 0.79% 떨어지네요. 50만 원이고요. 기아가 0.7% 하락합니다. 8만 5,400원. 네이버가 보합 2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3% 하락 보여줍니다. 26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2% 약세입니다. 72만 2천 원. 그리고 셀트리 헬스케어가 지금 강보합이죠. 7만 1,400원이고요. 포스코 DX가 0.65% 하락합니다. 5만 7,600원이고요. LNF가 2% 약세입니다. 지금 16만 5,200원. HLB가 0.4% 하락합니다. 3만 1,750원이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보합이죠. HPSP가 0.47% 상승합니다. 4만 3,1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7%, 1.5% 올라갑니다. 17만 9,8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로봇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 지금 5% 강세고요. 뉴로메카도 4.2% 올라갑니다. 34,700원. 유진 로봇도 4.5% 상승이죠. 12,900원. 로보티즈도 2.6% 상승합니다. 2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PG도 10% 넘게 급등합니다. 3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BB테크도 4.6% 상승 중이고요. 휴림 로봇 그리고 로보로보도 지금 1%, 3% 강세고요. 솔트룩스는 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6% 강세고요. 아즈네스텍도 5% 이상 올라갑니다. 그 밖에 SP시스템스도 3.7% 상승 중이네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관련주들 흐름이 좋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5% 강세고요. TSI가 2% 상승 중이고요. 아바코도 3.5% 상승합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관련주들 흐름이 좋고요. 그 밖에 이제 5G 관련주는 오늘 텔레필드가 지금 상한가 기록이 됐고요. 지금 3,135원, 그리고 코스텍시스가 13% 급등 중이고요. 소닉스, 라이트론이 5%에서 4% 강세고요. 휴림 네트워크스도 3.58% 상승합니다. 오늘 또 5G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20억 원, 17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39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240억 원, 1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이 24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90전 상승한 129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1,300원을 하회하고 1,290원을 중심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네요. 네, 예. 또 뭐 기술적인 부분을 좀 언급하자면은 달러가 어제 살짝 이제 인덱스가 반등을 했는데 이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다들 이렇게 그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난 7월 이후 달러 상승폭에 또 이렇게 조정의 맥시를 할 수 있는 61.8% 레벨. 네. 거기에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2.5 근방인데 여기 오니까 또 더 안 밀려요. 네.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 증시에서 검증도 안 되고 실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도 안 되는 막연한 얘기. 환율 떨어지는 원화 강세, 환율 하락하면은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 우리나라. 네. 아니에요. 최근처럼 이렇게 떨어졌으면 외국인이 사야겠는데 네. 외국인이 바깥에서 달러 들여와서 원화 환전해가면서 그걸로 우리 주식을 막 사는 그때는 환율이 떨어지죠. 실제 수급이. 근데 환율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거야 하는 얘기는 좀 이거는 그냥 늘 시황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냥 흘러들어도 되는 말입니다. 그래요. 아까 목요일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 한번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하고 가시죠. 오늘 밤이. 네, 오늘 밤에 이제 오펙 회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만약에 오펙 회의에서 어제 나왔던 이야기는 사우디에서 100만 배럴 정도를 추가로 감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단독 기사로 나오면서 유가가 좀 올랐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사우디가 그 정도의 감산을 하게 된다면은 유가가 좀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싶긴 합니다. 일단 회의 연기한 것부터가 오펙 플러스 내에서 서로 의견 조율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엑스포 유치 실패했잖아요. 네, 사우디가 됐죠. 사우디가 거기에 돈을 뭐 10조 원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근데 제가 이게 농담처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우디가 돈을 진짜 많이 써요 요새. 그래서 이제 뭐 그 웹사이트에다가 사우디 축구 이렇게 치시면은 뭐 축구 선수 데려오는데 돈을 얼마 썼다 뭐 등등 해가지고 돈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우디의 재정 상황이 나만 또 감산해가지고라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쓸 돈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가 감산하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담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의견이 딱 뭉쳐가지고 혹은 그냥 대장이 내가 이렇게 할게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둘 다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펙을 제외한 국가의 산유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빠른데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에요. 중국의 산유량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전체 산유량 기준으로 4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유 생산을 많이 한다고 이거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캐나다를 제치고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3위권에 미국, 러시아, 사우디 이렇게 있는 건데 중국이 4위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중국은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담합력이라는 측면에서 좀 약해요. 그래서 오늘 밤이나 이제 있을 오펙 회의에서는 유가가 아주 급등할 수 있는 리스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PCE 지표도 그렇고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물가는 좀 안정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이 매크로 측면에서는 물가 뭐 이런 이슈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빅스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월 의장은 특별히 뭐 기존에 지금까지 연준 인사들이 하는 말
거기와 좀 결이 다른 무슨 특별한 자기 얘기가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것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그 이후에 나온 지표들은 좋은 지표들이 나왔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긍정적으로 하긴 할 텐데 얼마나 긍정적으로 할 거냐 이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아주 좋다. 그래서 금리 인하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뭐 좋은데 뭐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을 네. 이제 뒤로 넘기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이거 출시하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자, 거예요? 이게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네. 좀 큰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고 한 지 정말 오래됐고, 오래됐죠. 그리고 일단은 최근에 추수감사절에 미국 내에서는 일단 보여는 준 것 같아요. 네네. 만져보지는 못하게 한 것 같고, 근데 이야기 나오는 거는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흥결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진짜 좋은 차가 나온 것 같아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차들의 ASP, 그러니까 이제 단가가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졌다는 게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빠졌던 이유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이버 트럭은 전체적으로 파는 차들의 평균 가격을 올리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테슬라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차이기 때문에 이 차가 어떻게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뭐 초기에 아이폰이 나왔던 거 비슷하게 지금 사이버 트럭 사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할 정도니까 네. 아마 뭐 초기 반응은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 반응은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주로 우리 이 증시타임 출연진 중에 한 명인 한영희 수석도 이미 주문해놨다고 하는데 네. 그 15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사이버 트럭 기다리고 있는. 네. 문제는 지금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양산 체제. 네네. 예. 실제로 이제 얼마나 이제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AI 관련 네. 주셨으니까 네네. 좀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힌트를 더 주세요. 앞으로 그게 좀 사용되는 산업 얘기 주셨는데 네. 위증시 쪽에서는 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뭐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부분은 어떤 전략이 좋은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제 AI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그 수축해버랑 그리고 네. 이제 샘 알트만이랑 뭐 싸웠다라는 것을 네.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엑셀이냐 디셀이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엑셀이라는 거는 샘 알트만 쪽인데 그렇죠. AI 빨리 개발해서 네. 여기까지 빨리 가자라는 쪽이라면은 디셀은 엑셀의 이제 반대말인 거죠. 네. 악셀이 아니고 그 브레이크를 밟자라는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해버처럼 AI가 이제 속도가 이제 너무 빨라졌는데 이걸 좀 둔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이제 AGI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강형 AI, 그러니까 슈퍼 AI가 개발이 됐다 안 됐다 말이 많은데 개발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뭐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학습을 하면 어떻게 하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가서 대학교까지 학교 가서 배우죠. 네. 이제 이거를 그동안의 AI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AI는 우리가 사회에 나오면 누가 알려주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배워야 되잖아요. 네. 예. 그거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 AI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줬어야 돼요. 네네. 가장 극단적인 예로 개냐 고양이냐 구분해봐 그러면은 AI가 고양이 같은데요. 그러면은 한 대 때리면서 왜 그러니? 개잖아. 왜 몰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게 사실 제가 한 20년 전에 AI를 트레이닝 시킬 때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냐면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시키는 겁니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라는 것을 AI 스스로 보상을 준다라는 거죠. 보상 자체를 AI가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스스로 배우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냐면은 그동안에는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학습을 시켰다면은 지금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학습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기가 알아서 학습한다는 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게 근데 뭐
너무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애가 예.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발전한다는 음.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난해한 이야기가 되는데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AI가 이제는 좀 다른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정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단적인 예로 지금 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뭐 우리 이제 영어 회화할 때 예. 뭐 전화 영어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엔 챗GPT에서 영어를 누르면 말로도 이제 대화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예. AI가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어제 제가 보니까 아예 그냥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표정까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공짜거든요. 그럼 찾아보시면 있어요. 어떻게 찾으면 돼요? 네,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내드릴게요. 근데 정말 제가 해봤는데 정말 실감 납니다. 그래요? 따로 네, 링크 보내주세요. 얘기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표정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아마 정말 많은 분야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뭘 잘 모르겠을 때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예. 뭐 목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예. 가서도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잖아요. 예. 예. 이제는 다 집에서 사람 AI한테 물어보지 아. 않을까. 법률 문제를 상담받고 싶어? AI한테 물어볼 것 같고 아. 세무 문제 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AI가 접목될 것 같고 그 얘기는 AI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굉장히 큰 위협에 처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는 게 첫 번째. 그러면 그 위협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인데 그거는 투자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예.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에 내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AI가 나한테 주는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AI가 어떤 식으로 전환될 거고 그러니까 비용을 어떻게 줄일 건지 그리고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는 어떤 것인지 이 고민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헐리우드에서 나왔던 그 AI 관련한 뭐 로봇 관련한 터미네이터 같은 부터 시작해서 막 오는 이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그게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 내지는 SF 차원이 아니고 네,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은 정해졌다고 봐야죠. 네. 이미 AI는 우리가 어떻게 학습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 때리고 이런 단계는 당연히 넘어섰고, 네,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다. 제가 그래서 그런가 저는 자꾸 게을러지는 게 저희 대학 무렵에 한참 그 컴퓨터 나오고 나서 뭐 포트란 코볼 이런 거 학원 다니면서 막 배우고 했거든요. 어렵긴 되게 어렵고 뭐 제 머리로는 안 되고 근데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더라고요. 그거 몰라도 나중에는 그냥 뭐 누르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 벌써 돼버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여기 한 가지 네네네. 말씀드리면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 되게 인상적인 표현인데요. 그 코볼 배우고 그리고 씨뿔뿔 배우고 이런 게요. 이제 기계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랬죠. 예.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요. 기계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랬죠.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를 내가 어떻게든 배운 거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요. 기계가요. 사람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기계어가 잉글리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도 큰 변화고 여기서 나온 혁신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때 코볼도 그렇고 씨뿔뿔도 그렇고 몰라도 살잖아요. 네. 전 세계에 있는 99%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 만드는 사람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는 누가 가져가냐면 이거 만든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만든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게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